박광덕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단지 하나의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상실과 어려운 선택,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후회가 쌓여온 것입니다. 그는 한때 한국 전통 레슬링 씨름의 정점에 섰던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겪었지만 아마도 그의 가장 깊은 고통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지키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박광덕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첫 번째 결혼의 파탄이었다. 그는 레슬링 선수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1998년에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별은 직장의 압박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그 자신의 강하고 때로는 완고한 성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혼한 후 몇 년 동안 그는 가족을 함께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종종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드물게 가족을 잃은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실패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놓친 재건의 기회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한 박광덕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열정이었던 레슬링 선수로서의 경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을 안고 있다. 그는 1990년 LG투자증권 씨름팀에 입단한 뒤 힘과 뛰어난 기술로 금세 주목받는 레슬러로 성장했다. 하지만 부상과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그는 2000년에 은퇴해야 했습니다. 링을 떠난다는 것은 경력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정체성의 일부를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관객들의 환호를 들을 때마다 예전에는 내가 그곳에 속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제 과거의 구경꾼일 뿐입니다. 그는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슬픔은 결코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사회로부터 오해받고 판단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박광덕은 1995년 코미디언으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회의적인 시선과 비판에 직면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레슬러가 세련미와 유머가 필요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패배로 그는 자신감을 잃었고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레슬링으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비판의 기억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고 특히 그는 후년에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박광덕의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늦게 깨달았다는 점일 것이다. 54세가 되어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을 더 일찍 표현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사라졌다는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 슬픔은 사랑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가 희생한 것에 대한 것이기도 하며 진정한 행복은 더 단순한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광덕의 슬픔은 개인적 상실, 이루지 못한 꿈,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후회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그를 회복력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았습니다. 박광덕의 경력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엄청난 기복을 겪었습니다. 재능 있는 씨름 선수부터 정치인, 사업가, 코미디언까지 그는 다양한 역할을 시도했으며 그 역할마다 교훈과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박광덕 선수는 1990년 ALG 투자증권에 입단해 프로 씨름계에 입문했다. 산초 풀산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뛰어난 힘과 타협하지 않는 투지 덕분에 금세 최고의 레슬러 중 한 명으로 떠올랐습니다. 1990년대에는 씨름 대회에서 여러 중요한 우승을 차지하며 고향 예산군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팬들의 눈에 강하고 감동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광덕은 2000년 은퇴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충청남도의 스포츠와 문화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며 자신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그의 헌신은 널리 알려졌고 그는 지역 행사에서 친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박광덕은 사업에도 손을 댔다. 그는 선수 시절의 명성과 인맥을 활용해 레스토랑과 이벤트 기획 회사 등 여러 소규모 사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업이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통찰력과 위험을 감수하는 정신 덕분에 그는 링을 떠난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박광덕은 예전처럼 코미디언이 아닌 TV 프로그램과 유튜브에서 영감을 주는 인물로 연예계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솔직한 스타일과 자연스러운 유머로 새로운 청중을 끌어들였는데 그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과거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진보 정신 때문에도 그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박광덕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5년 엔터테인먼트에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씨름으로 유명해진 것을 이용해 몇몇 코미디 쇼에 참여했고 몇몇 드라마 오디션을 봤습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과 부적절한 공연 스타일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는 그의 재정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존감에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코미디 무대를 통해 강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광덕은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경험과 재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종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선거 운동 중 몇 번은 실패했고 이로 인해 그는 대중의 의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패로 인해 그는 여러 번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품었지만 그는 항상 일어나서 계속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업에서 그의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투자한 여러 소규모 사업체는 치열한 경쟁과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선수 시절처럼 계속 빛을 발하기를 기대하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광덕은 쉽게 울음을 터뜨리는 인물은 아니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런 때 중 하나가 2000년 그가 공식적으로 씨름 은퇴를 선언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고향 예산군에서 열린 작별식에서 수백 명의 팬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은 그의 경력의 끝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작별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2010년에 그의 사업 중 하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자신을 비난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회의를 하던 중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전해야 했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을 찾았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박광덕의 눈물은 고통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의 헌신과 책임감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도전하고 실패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전진의 동기로 바꾸며 보냈습니다. 그의 경력은 인내와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박광덕은 직장과 개인 생활 모두에서 끊임없이 큰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업적은 단순히 명예나 돈만이 아니라 인정,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그리고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씨름 선수로서 박광덕의 가장 큰 목표는 한국 전통 레슬링의 전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체적 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술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도 매일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그가 1990년대에 획득한 타이틀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천하장사라는 타이틀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젊은 세대가 이 스포츠를 계속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씨름의 보존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계속 추구했습니다. 그는 전통 문화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역 대회를 지원합니다.
현대에도 여전히 씨름이 살아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해온 업적입니다. 박광덕은 언제나 지역사회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충청남도의 스포츠와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이니셔티브가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씨름 훈련장을 짓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사업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수익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이 꿈을 실현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박광덕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 중 하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한 후 그는 수년 동안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쌓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54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여성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한 것은 이 여정에서 큰 진전이었으며 진정한 감정에 맞서는 데 있어 그의 성숙함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박광덕은 또한 영감을 주는 유산을 남기려고 노력한다. 그는 연설과 미디어 출연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여 젊은이들이 역경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저는 레슬러로 기억되고 싶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표는 최근 몇 년 동안 그의 모든 행동에 대한 지침 원칙이 되었습니다. 박광덕이 지향하는 성과는 단순한 구체적인 이정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으며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인내심에 대한 교훈입니다.